2020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2 해설 강의 영상입니다. 10월달 물리학2 난이도를 좀 분석해 볼게요. 보통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문제가 19번, 20번, 18번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뒷번호 문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20번 문항을 좀 보면 포문선 운동을 이용해서 속력 V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9월달 모의고사 20번을 좀 본 사람은 알 거예요. 9월달 모의고사 20번은 역대급 난이도였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쉽게 풀리는 문항이었어요. 또한 19번 문제도 회로를 분석해서 전류값, 저항값, 소비전력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9월달 19번이랑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9월달 19번은 이렇게 돌림임의 평형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3점짜리지만 4.5점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9월에 비해서는 19번이 엄청 쉬웠죠. 또한 요즘 물리학2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가 볼록 렌즈에 의한 상 문제였죠. 이번 10월에서도 어김없이 출제가 됐는데 15번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15번 문제는 렌즈 방정식을 이용해서 상거리 구하고 물체랑 렌즈까지의 거리랑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배율을 구하고 그 배율 값을 이용해서 상의 크기를 구하는 보기 문제였는데 이게 엄청 쉬웠습니다. 9월달 볼록 렌즈에 의한 상 문제 좀 볼게요. 16번 문제인데 문제는 되게 간단했어요. 근데 이거 풀 때 배율도 구해야 되고 상의 위치가 어디냐 그 상의 위치에 따라서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플러스 값으로 할지 마이너스 값으로 할지 다 결정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해설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16번 문제가 10월달 16번에 비해서 엄청 어려웠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렇게 몇 가지 문제만 분석해 봐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냈던 9월 모평이랑 시도교육청에서 출제하는 10월 모평 학평이랑 비교해 보면 10월 학평이 확연하게 난이도가 쉬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의 난이도는 보통 9월달 모의고사를 표본으로 해서 출제되니까 아마 9월에 비해서는 다소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능 보기 전에 마지막 모의평가, 학력평가 10월달 물리학2 해설 강의를 지금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열과 일이 서로 전환되는 예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열이 1로 전환되는 예만 찾아라. 자, 뜨거운 물에 탁구공을 넣으면 물에 있는 열에 의해서 탁구공 내부의 공기, 부피가 팽창합니다.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 PV는 W라는 공식이 있었죠.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 기체는 외부로 일어난다. 저 열에 의해서 기체가 외부에 일어나는 거죠. 저 열이 1로 전환되는 예 맞습니다. 망치로 두드린 못의 온도가 올라간다. 망치로 두드린다. 내가 힘을 줘서 망치를 움직이죠. 즉 내가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열로 전환되니까 못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건 일이 열로 전환되는 거니까 틀렸고 모래를 든 통을 흔들면 모래의 온도가 올라간다. 자, 모래를 든 통을 흔든다. 내가 힘을 줘서 움직이죠. 즉 내가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모래의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PNP형 트랜지스터입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반도체 소자죠. 자, PNP형 트랜지스터가 증폭작용을 하는 회로에 대한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자,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PNP형 트랜지스터에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있는데 이미터는 P, 베이스는 N, 컬렉터는 P형 반도체를 사용해서 만들죠. 그래서 베이스는 P형이 아니라 N형 반도체를 써야 되고 컬렉터의 전류가 베이스의 전류보다 크다.
자,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전류가 넘어오는데 이 베이스 쪽으로 빠져나가는 전류보다 컬렉터로 넘어가는 전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컬렉터의 전류가 베이스의 전류보다 엄청 큽니다. 맞습니다.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고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역방향 전압이 걸리죠. 그래서 순방향 전압, 역방향 전압을 조절하면서 이미터에서 베이스, 그리고 베이스에서 컬렉터로 넘어가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죠. 그래서 역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정답은 학생 B가 됩니다. 2번입니다. 3번 등속 원운동 문제입니다. 자, 자전거 뒷바퀴랑 롤러가 지금 이렇게 접촉해 있고 뒷바퀴가 돌아가면서 이 롤러도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P랑 Q의 속력이 같고 등속 원운동의 반지 이름은 P가 Q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V는 R 오메가 공식이 있어요. 이 V 값이 P랑 Q가 돌아가는 속력입니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같고 그럼 오메가가 크려면 R 값이 작아야겠죠. P랑 Q 중에 Q의 R 값이 작으니까 Q의 각속도가 더 큽니다. P가 Q보다 큰 물리량이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 원운동의 주기 V가 같으니까 T는 V분의 2파이 R이죠. V가 같으니까 T가 크려면 R이 크면 되겠죠. P가 Q보다 R이 크니까 P의 주기가 더 크겠죠. 맞아요. 가속도의 크기 구심가속도죠. 구심가속도는 R분의 V제곱입니다. 자, V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크려면 R이 작아야 됩니다. 즉 Q의 가속도의 크기가 더 큽니다. 따라서 P가 Q보다 큰 물리량은 D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정전기에 대한 실험인데 자, 그림과 같이 양으로 대전된 막대를 대전되지 않은 물체 A, B에 가까이 한다. A, B는 각각 도체, 절연체 중 하나이다. 가에서 손가락을 A에 접촉시켰다가 뗀 후 막대를 분리하고 A, B의 모습을 관찰한다. 자,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자, 여기 힌트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건 A, B 둘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A, B 사이에 정전기 유도, 유전 분급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를 도체라고 합시다. 그럼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손가락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지구로부터 내 손가락을 통해서 전자가 A로 들어오죠. 이 플러스 때문에 끌려올 테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를 치우게 되면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가 손가락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요. 그럼 A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에서 B랑 만나게 되면 A가 B에 유전 분극을 일으키죠. 전자가 들어올 수 있는 A는 도체라는 겁니다. 그럼 A가 도체가 될 경우에 A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그 A에 의해서 B는 유전 분극이 일어나서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A에다 손가락 댔을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즉 A는 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체가 누굽니까? B라는 겁니다. B가 도체고 손가락을 대게 되면 손가락으로부터 전자가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A랑 만나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A에 있는 물체의 분자가, 즉 입자가 유전 분극이 된다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거죠. 따라서 도체는 B가 되는 게 맞고 다의 결과 A는 유전분극되어 있다. 자, A가 절연체니까 도체에 있는 전하에 의해서 유전분극이 되겠죠. 맞는 겁니다. 다의 결과에서 B는 양전하를 띈다. 양전합니까? 손가락으로부터 B로 전자가 들어갔죠. 들어갔으니까 B는 음전하를 띄어야겠죠.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손가락을 대었을 때 손가락으로부터 물체로 전자가 이동해서 들어가는데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절연체는 전자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따라서 전자가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대전될 수 있는 애는 도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번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5번 문제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입니다. 볼게요. 그림 가는 XY 평면에서 등가속도 직선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시간 t는 0일 때 Y축과 60도의 각을 이루며 1.56m/s의 속력으로 지나는 모습이다. 나는 물체의 가속도의 X선분 AX와 Y선분 AY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을 찾아라. 자, 요거를 좀 볼게요. 자, 물체의 지금 Y방향 속력은 얼마입니까? 6 코사인 60이죠. 그러니까 3m/s가 되고 X방향 속력은 6 사인 60이죠. 그러니까 3 루트 3입니다. 자, Y방향의 가속도가 이쪽, X방향의 가속도가 이쪽이니까 물체의 지금 이 속력과 반대쪽으로 지금 가속도가 있으니까 물체는 점점점 속력이 줄어듭니다. 그럼 언젠간 0이 되겠죠? 언제 0이 될까요? 초기 Y방향의 속도가 3이었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0이 되려면은 3초가 걸리겠죠. 3초. 그럼 3초일 때 Y방향의 속력이 0이니까 X방향의 속력도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갔다가 정지했다 다시 돌아오는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3초일 때 X방향의 속력도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3m/s였죠. 가속도가 AX였고 그러면은 나중 속도 0은 처음 속도 마이너스 3 루트 3 플러스 AX T가 되는데 T가 3초였죠. 그럼 AX는 루트 3이 됩니다. 맞고. 자, 0초부터 6초까지 물체의 이동 거리는 이렇게 출발했던 물체가 3초일 때 멈췄다가 다시 3초가 되면 원점으로 돌아올 겁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니까. 그럼 0초부터 6초까지 물체의 변이는 0이 돼요.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0초부터 3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의 2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속력이 6이고 가속도의 크기는 자, AX가 루트 3이었고 AY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이 가속도의 크기가 이만큼이 있죠? 이만큼의 가속도의 크기가 2가 되겠죠. 2. 피타고라스 쓰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지금 가속도가 있으니까 멈춘다는 겁니다. 그럼 구해볼게요. S, 이동거리 S는 처음 속도,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해볼게요. S는 V0, 6 곱하기 T, 3초, 빼기 2분의 1. 가속도 2죠? 2. T의 제곱. T가 3초였으니까 9. 그러면 18 빼기 9가 되니까 9가 되죠. 여기까지 이동한 이 길이가 9m입니다. 따라서 0초부터 6초까지 이동 거리는 9m의 2배, 18m가 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